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어제 올렸어야 되죠? 그죠? 수요일 날. 근데 오늘 목요일. 네. 돈의 심리학, 경제학 공부방 시간입니다. 돈의 심리학 8번째 편, 페라리가 주는 역설, 그리고 9번, 부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요, 호텔에서 주차 알바를 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때 보면은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 막 정말 어마어마한 그 슈퍼카들을 주차 알바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똑똑해, 나는 부자야, 그리고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시되는 표정, 이렇게 좀 뭔가 자신감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대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차를 보고, 차를 이제 주차 알바를 하니까 발렛 파킹이죠. 그러면 이제 일정한 장소에다 차를 갖다 놓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면 어땠을까? 그럼 나 참 멋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뭔가 요 잠깐의 에피소드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그 타인들의 어떤 소비들, 이런 거를 보면서 저 옷 내가 입으면 되게 멋있겠다, 나도 사 입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지, 그 비싼 옷 아니면 좋은 차, 뭐 좋은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훌륭하게 쳐다보거나 그 사람의 인품을 높게 평가하거나 존경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과소비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치품이 존경과 칭찬을 만들어낼 순 없다. 그래서 존경과 칭찬은 훌륭한 사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겸손, 친절,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칭찬과 존경, 네, 이런 것들을 만들지, 그냥 뭐 좋은 사치품들이, 비싼 사치품들이 그런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 물건에 집중하게 만든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 목동에 사는데요. 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옷들을 입는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좀 어리거나 많거나 이런 같은 이제 아저씨들을 만나요. 그럼 뭐 아주 괜찮은 이 옷을 입습니다. 외투 같은 거. 그러면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잠바 되게 멋있다, 나도 사 입어야지. 근데 그 사람을면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추리닝 바람에 밑에서 잠깐 만나는 후배, 이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 표정이라든지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기억에 남는데, 오히려 차려입고 뽐내면 뽐낼수록 그 물건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그 본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모티브는 저거 내가 샀으면 좋겠다, 저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식되게 되는, 네, 그런 것들을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존경과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어떤 사치품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9번, 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 대목에서도 사실은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작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너무 와닿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는 부자인 척 보이려고 너무 많은 돈을 써요. 그죠? 가방, 명품 꼭 필요하다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죠. 2개 정도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거를 10 몇 개씩 가지시려고 하시는 주부님들 계시고, 또 뭐 차, 뭐 아이들하고 태우고 다니면 뭐 조금 큰 차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벤츠, BMW 아니면 그 이상 되는 포르쉐 뭐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자인 척 보이려고 그렇게 써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헉헉거리죠. 네,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좋은 옷, 그 다음에 좋은 차, 가방,
뭐 이런 큰 아파트 이런 것들은 보인다. 그죠? 타인의 것을 우리가 그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숨겨져 있는 은행의 잔고, 주식의 잔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지방에다가 부동산을 사놓은 거, 그 다음에 건물을 사놓은 거, 이런 거 쉽게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거를 깨닫고 이 돈의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려고 네,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작가는 또 뼈를 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결국 100만 달러를 쓰고 싶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나는 정말 100억 부자가 될 거야. 난 1000억 부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것을 헤리티지로 누구한테 남겨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보호하거나 안정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분명히 1000억 부자가 되고 100억 부자가 되면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 사고 제일 큰 차 사고 그죠? 애들 유학 보내고 돈 쓸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로또 1등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다 쓸 거 생각하죠. 그죠? 그거 그냥 은행에다 넣어 놓을 거예요. 뭐 주식 살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작가는요, 부자처럼 느낄 수 있는 길은 사치품을 사서 부자처럼 보이면 된다. 그죠? 부자처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사치품을 사서 부자처럼 보이면 된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요. 네. 그렇잖아요. 아파트 문화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 이렇게 대도시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차를 타고,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심지어는, 얼굴에 조금의 변화, 뭐 피부과 가가지고 조금 탱탱하게 만든 그런 피부마저도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쉽게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의 아니게 경쟁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따라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욕망들이 계속 서로 자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라도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사치품을 사서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치품을 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작가는 구별합니다. The rich와 The wealthy요. 네. The rich는 소비 부자입니다. 그러나 The wealth, 네, 자산 부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라는 것은 쓰지 않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지 않는 소득이 결국 자유를 만들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삶을 유연성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또 예를 드는데요. 로널드 리드라는 분을 예를 듭니다. 평생 백화점에서 청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800만 달러를 남겨놨대요. 네, 그의 부는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자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과소비하고 그리고 이 존경과 칭찬, 인정을 꼭 어떤 사치품을 통해서 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 더 위험한 투자, 그죠? 더 위험한 돈벌이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평생을 외줄타기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돈이 남으면 뭐예요? 암 걸려 죽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져서 파산하거나 우리의 삶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시는 건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건요. 네, 사치품이 아니라 그 숨겨져 있는, 네, 쓰지 않은 돈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미니멀리즘한 사회, 미니멀리즘한 이 라이프, 생활을 좀 같이 추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캘리포니아 쪽에 이 벤처 사업가들이 많죠. 근데 그 벤처 사업가들 쭉 보면 무슨 뭐 이 명품으로 휘감고 매일매일 치장하는데 정말 한 2시간씩 3시간씩 걸리지 않아요. 예, 후드티 하나 입고 청바지 하나 입고 스니커즈 신고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자산이 정말 몇백억, 몇천억이죠. 그죠? 그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 조금 벌어놓으면 돈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써버리죠.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십니까? 그죠? 돈은 벌면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안정적으로요. 예, 코인 뜬다고 코인, 그 다음에 잡주 막 뜬다고 이슈 받아서 요즘같이 대선이면은 테마주들 있죠. 그죠? 뭐 이재명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 뭐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몰빵 해놓고 죄다 다 날려버리고, 예, 그러지 말자고요. 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돈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로 돈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가치, 부자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가치관,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돈의 노예, 그리고 타인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찍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 삶을 조금씩 조정을 하는데, 미니멀리스트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그래서 옷도 그냥 좀 제가 제일 편한 옷, 그래서 청바지에 검은 티,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식사도 매일매일 먹는 음식들 몇 집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먹고, 네, 그리고 뭐 운동화 이런 것도 사실은 막 그전에는 구두 좋은 거, 구두도 종류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나이 50 넘어보고, 그 다음에 돈이 있다가 없다가, 사람이 있다가 없다가,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가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비난받고, 이런 삶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런 것이 존경과 인정과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깨닫고 진정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유, 그 다음에 어떤 유연성, 이것을 위한 돈, 네,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한테 페라리를 탔던 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삼성 주식을 남겨준 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 네, 똑같은 돈, 예를 들어서 페라리가 2억이다, 3억이다 라고 하면 3억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사준, 네, 그런 아버지가 더 멋있는 아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헤리티지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유산, 그러니까 남겨줘야 될 것들, 네, 그것도 부의 가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요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뭐 애들이 너무 돈 이렇게 이어받으면, 물려받으면 게을러지고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은 제가 살면서는 자유와 선택과 유연성이 돈의 가치고, 그리고 제가 사후에는 헤리티지, 유산으로서 돈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올려드렸어야 되는 경제 공부방 시간, 오늘 돈의 심리학 공부했고요. VOD 영상을 몇 개 제작하는 바람에 자꾸 이 유튜브 촬영이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늦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면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네이버 엑스퍼트에 타로 전문가로 우리 타로스타 스태프들이 모두들 참여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민이 있고 힘드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